방송 3사에서 연말에 시상하는 연기 대상을 무려 7번이나 수상했고 방송 3사와 백상 예술대상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대한민국의 배우 고두심 씨. 예전에 미혼의 광고 모델을 무려 17년이나 했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대상주식회사. 그래서 대상과 인연이 많았다. 어쨌든 그 기록이 증명하는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연기력을 지녔고 젊은 시절부터 노년이 된 지금까지 연기력으로는 단 한 번도 잡음이 없었던 배우죠. 데뷔 49년 차를 자랑하는 베테랑 연기자.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역시 모든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다는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고두심 씨의 과거와 생애를 통해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좀 아주 많이 낳았는데요. 고두심은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고 대가족이었지만 유복하게 자랐다고 해요. 부친은 그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각 시절부터 남태평양 야푸섬이라는 곳에서 무역과 마트 개통 일을 10년 정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제주도로 잠깐 와서 어머니를 매파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야푸섬에 가서 거주하며 또다시 10년간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제주도에 땅을 사서 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크게 2가지 직업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하나는 바다를 기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두심 가족은 농사를 하는 집안이라 고두심은 제주도 태생이긴 하지만 사실은 바다에 크게 인연이 없고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기억이 있어 오히려 물을 무서워했어요. 고두심은 제주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6년 동안 민속 고전 무용을 배웠고 학교 대표이자 도 대표까지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무용에 재능이 많았고 웅변 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하고 밴드부로 활동하며 소북을 치기도 하는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혀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을 많이 했고 예술적 재능이 풍부했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막연하게 배우의 꿈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주 여고를 나와 상경, 즉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무용을 잘해서 서울의 모 대학에 무용 특기생으로 입학을 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춤을 추는 것에 대해 집안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그 당시 내려오는 제주 풍습으로 처녀를 무트로 내보내지 않는 것도 있어서 더욱 부모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짜낸 묘안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셋째 오빠의 밥을 해주겠다는 것. 집안에서 그제야 허락을 해주어서 올라왔습니다. 밥값이라도 하려고 작은 중소기업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미스고로 비서, 급사, 격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4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꿈이었던 배우의 길을 잊지 못하고 있던 그녀는 1972년 그녀의 나이 22살 때 MBC 5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MBC 공채 5기 전체 1등, 즉 수석으로 입사했고 동기로는 한인수, 현석, 이계인, 박정수, 김정아 등이 있어요. 이계인은 고두심보다 1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기라고 절대로 누나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MBC 입사 후 1972년 수사반장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어 처음으로 대본 리딩룸에 들어갔는데 기라성 같은 연기자 선배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도저히 못하겠다고 방에서 뛰쳐나갔는데요. 그 현장을 몰래 지켜보던 동기들이 무슨 소리냐,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해라 하며 등을 떠밀어서 다시 들어가 간신히 해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했다고 고두심 씨는 기억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서로 하려고 했을 텐데. 신인 시절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단역만 전전하며 수익도 제대로 얻지 못하자 연기를 그만두고 탤런트가 되기 전 근무했던 회사에 재입사해 2년가량 일을 더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두심을 아깝게 생각하던 드라마 제작부에게 연락을 받고 갈대라는 작품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고두심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타고난 끼도 있었지만 큰 계기가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잠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드라마 정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미국으로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겠다고 미국에 갔고 고두심은 시어머니와 부산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잘 먹여서 살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고두심을 카메라에 비춰보니 너무 부하게 나와서 하루아침에 주인공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은 그 유명한 남정임 씨. 주인공 남정임의 동료로 순식간에 배역이 바뀌게 된 고두심. 주인공을 집중 촬영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속에서 불이 났다고. 그런데 갑자기 남정임의 스캔들이 터져 다시 고두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주인공 배역을 맡아 독을 품고 연기에 혼신을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엄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데뷔 초창기부터 갓난아이를 업고 다니는 엄마 역을 했는데요. 이정길과 함께한 귀로에서 멜로드라마 주인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랑 연기나 멜로 연기는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김수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나이든 역을 맡기 시작한 편이고요. 전혼일기나 사랑의 굴레를 기점으로 일찍이 엄마 전문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1980년 그녀의 나이 30에 고두심을 대표하는 드라마 전혼일기에 출연. 김혜자와 나이가 1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역할로 나왔는데요. 6.25 전쟁 후 노역을 할 만한 배우를 찾기 어려워서 김혜자, 최불암 등 40대 젊은 배우들을 노인 분장을 시켜 노인 역할을 시켰고 다른 노인 역할 배우도 그렇게 했어요. 고두심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혼일기의 맏며느리 역할도 맡을 수 있었다고. 전혼일기를 기점으로 고두심은 일단 국민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1989년에 방영했던 KBS 주말 연속극 사랑의 굴레에서는 극도의 의부증 환자인 정숙 역을 맡았는데 매우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연기를 실감나게 선보여서 유튜브 감상 댓글을 보다 보면 드라마 한 편 봤을 뿐인데 피곤하다 같은 반응도 볼 수 있을 정도. 연기는 물론 부잣집 사모님다운 화려한 헤어스타일과 의상으로도 돋보이는 역할이었습니다. 전혼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나자빠질 정도. 그 유명한 유행어 잘났어 정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잘났어 정말. 생각난다. 잘났어 정말.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 몇 개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서민 가정 전문 어머니로 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 어머니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배우들의 로망인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쉬워한다고 힐링캠프 출연 시 밝힌 바 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고두심은 70이 넘어 드디어 멜로 영화 빛나는 순간을 찍게 되는데요. 그것도 무려 나이가 33살이나 적은 지연우와 키스신까지 있는 멜로 영화를. 1976년 일반인 사업가와 결혼해 98년 헤어졌고 슬하에 일남 일녀가 있는데요. 딸은 미국에 유학 가서 만난 재미 동포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배우 김정환. 고두심은 배우로서 국민들에게 좋은 엄마 역할은 했지만 정작 일하느라 바빠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이혼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남편의 사업이 2번이나 실패했는데 첫 번째 사업 실패는 빨리 이겨냈는데 두 번째는 사업가로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렸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고 남편 역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에서 고두심을 인터뷰했는데 송승환이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1992년 MBC 분노의 왕국이라는 미니 시리즈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속초에 야외 촬영을 가서 밤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홀로 고두심이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막 부르는 것을 송승환이 우연히 목격하고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분이 사랑이 굶주렸나?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 말을 듣고 고두심이 화통하게 웃으면서 강하게 긍정을 했는데요. 저분이 사랑에 굶주렸나? 그렇지. 그거였지. 그거였어. 아,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왠지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고두심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정작 그때는 남편과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이미 쓸쓸한 심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보이지 않게 살 거야. 남편이 사업가라 사업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신혼 시절에도 고두심을 한국에 두고 자기 혼자 미국으로 가고 또 남편이 사업을 2번이나 실패하면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리라 생각돼요. 그런 점에서 고두심은 이혼하기 전부터도 상당한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배우 송승환이 목격하면서 느꼈던 인상이 맞을 것 같아요. 화통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히려 진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겠지요. 국민 엄마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씩씩한 우리의 진정한 국민 엄마 고두심 씨는 그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그동안 다 사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배우 고두심 님이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영화처럼 더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두심 씨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